그러다가 어느 날 숨이 가빠지고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임종이 오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장경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버센터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요.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소원이 뭐세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9988-1234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시죠? 9988-1234가 뭔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만 앓고 편안하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능한 현실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치료를 받을 때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이제 치료에도 효과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이 가빠지고 갑자기 호흡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와요. 그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고 임종 준비를 할까요? 가족들은 당황해서요. 어찌할 줄 모르고 당장 119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모시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거죠. 가면서 동시에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은요, 갑자기 호흡이 안 된다거나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심장 마사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기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요, 오히려 임종 시기를 앞당기게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서 다시 회복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회복하지 못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먼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에게는 인공호흡기를 낍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인공호흡기만 또 끼나요? 각종 호스를 달고 기계들에 둘러싸여서 이제 연명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자도 고통스럽고요. 또 가족도 고통스럽고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중환자실 병원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연명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 시기가 오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고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가장 많은 돈을 쓰고도 가장 불행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 다 객사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문을 이렇게 해보면요, 어디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편안한 내 집에서, 내 집 안방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내 집 안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는 10% 미만이고요. 대부분은 종합병원의 이런 중환자실 또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이런 데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임종의 질을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돼요. 2016년도에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었고 2018년도부터 시행이 돼요.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임종기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연명의료를 하고 있던 환자에 대해서도 중단하거나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연명의료 결정법은요, 임종기 환자에 한해서예요. 그 임종기라는 것은 치료해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또 증상이 악화돼서 임종이 임박한 상태를 이제 임종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임종기에 대해서도 의사 2명이 진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자에 한해서만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 사전에 내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작성해 두시면 돼요. 아마 작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요,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밝혀두는 문서인데요.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임종기가 왔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연명의료는요, 내가 이미 그 상황이 되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대부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시면은요, 그때가 왔을 때 가족 동의 없이도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작성을 가족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로 또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성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데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가족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집에 우리 마누라가 있는데 지금 아파서 여기를 못 와요. 그럼 내가 우리 마누라를 대신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셔야 돼요. 생명과 관련해서 내 스스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가 없고요. 부인이 남편 것을 대신 작성할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 대신해서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는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해두면 내가 그 시기에 왔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부에 가셔서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시고요, 내가 괜히 작성했나? 우리 자녀들한테 혹시 말을 들을까? 우리 남편한테 무슨 말을 듣는 거 아니야? 후회하시는 분이 가끔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도 있고요,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분들은요, 후회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작성하시고 하시는 말씀마다 난 너무 편하다, 너무 잘 작성했다,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셨어요.